왕의 하룻밤. 그 하룻밤이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왕의 잠자리는 결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의 인생이 결정되었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었죠. 수많은 궁녀들이 숨죽여 살아가던 거대한 궁궐 안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던 기회. 바로 승은입니다. 과연 왕의 침소에서 벌어진 이 승은의 밤에는 어떤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절차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냉혹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개념, 승은의 실체는 단순한 야사를 넘어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운명을 가르는 하룻밤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승은, 즉 임금의 은혜를 입는다는 이 말 속에는 한 인간의 의지보다는 절대 권력자의 선택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죠. 왕실에 여인이 들어오는 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간택을 통해 정식으로 왕비나 후궁이 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길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궁녀와 무술이 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 그것이 바로 승은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승은은 더욱 극적이고 운명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달빛이 교태전 지붕 위로 서늘하게 쏟아지는 어느 고요한 밤, 정무에 지친 왕이 잠시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내관이 따르고 있죠. 저 멀리 복도를 총총히 걸어가는 한 무리의 생각시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의 뒷모습에 왕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머뭅니다. 다음 날 왕은 내관에게 어젯밤 보았던 그 궁녀에 대해 넌지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관심, 바로 이것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되는 겁니다. 궁녀들의 일상은 쉴 틈 없이 고되고 반복적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수방에서는 왕가의 옷을 찢고 술을 놓았고, 세수관에서는 왕과 왕비의 세숫물을 데우고 몸단장을 도왔습니다. 소주방에서는 온종일 음식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수백, 수천의 궁녀들이 마치 거대한 궁궐이라는 기계의 부품처럼 움직이는 그 속에서 왕의 눈에 띈다는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주최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다가 혹은 경전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청아하여 왕의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고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 하나가 곧 권력이자 기회였기 때문이죠. 조선 궁궐의 계층 구조는 실로 복잡하고 견고했습니다. 가장 미천한 무수리부터 시작해 나인, 상궁, 그리고 내명부의 정식 품계를 받은 후궁과 왕비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의 벽은 넘기 어려웠습니다. 승은은 이 모든 계급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다리와도 같았습니다. 미천한 무수리가 하루아침에 왕의 아이를 잉태하여 후궁이 된 숙빈 최 씨의 이야기는 모든 궁녀들에게 헛된 꿈일지라도 희망을 품게 만드는 전설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어요. 왕의 뜻이 정해지면 모든 것은 물밑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과 한 여인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잇고 내명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국사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의중은 최측근 내관을 통해 내명부의 최고 어른, 즉 대비나 중전에게 가장 먼저 전달됩니다. 대비 전의 무거운 침묵 속 최고 상궁으로부터 왕의 뜻을 전해들은 대비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식구를 맡는 일이 아니었죠. 새로운 후궁의 등장은 기존의 권력 구도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였거든요. 그녀의 가문, 성정, 그리고 왕의 총애 정도에 따라 내명부의 세력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비나 왕비의 허락은 필수적인 절차였고, 여기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선택된 궁녀는 그 즉시 외부와 격리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상궁들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죠. 곧이어 그녀를 단장시키기 위한 상궁들과 나인들이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들의 손길은 더없이 정성스럽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 향기로운 약재와 꽃잎을 띄운 목욕물로 몸을 정갈이 씻기고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어 넘깁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옅게 하여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 않도록 했죠. 낡고해진 무명옷 대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속옷과 하얀 명주로 된 잠옷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여인을 왕의 여자로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자 동시에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인적이 끊긴 시간. 드디어 왕의 침전으로 향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이 지긋한 상궁의 인솔 아래 하얀 옷을 입은 궁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광일지 혹은 나락일지 그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긴 채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왕의 침소에 들기 직전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건강과 순수한 혈통 보존을 위한 엄격한 검증 절차입니다.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녀나 경험 많은 상궁이 궁녀의 몸에 질병이나 흉터가 없는지 그리고 처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매우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왕의 옥체를 보존하고 후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이 차갑고 사무적인 확인 절차는 승은이 결코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 아님을 철저히 왕실의 필요에 의해 관리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를 통과한 여인은 왕의 침소로 들어섭니다. 거대한 용이 그려진 병풍과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 그리고 공기를 가득 메운 치명 냄새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왕과의 하룻밤은 그렇게 고요하고 비밀스럽게 치러집니다. 그날 밤의 구체적인 상황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뿐 어떠한 기록으로도 자세히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한 여인의 세상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궁녀가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를 대하는 주변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죠. 그리고 그 변화를 공식화하는 중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로 왕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에 의한 기록입니다.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같은 공식 기록에 상식 모처궁인, 상행 모처궁인, 즉 임금께서 어느 처소의 궁인을 가까이 하셨다는 한 줄이 담담하게 새겨집니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그녀가 왕의 여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은밀한 하룻밤이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그녀는 내명부의 어른인 왕비나 대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새로운 당호, 즉 거처할궁의 이름과 함께 종오품수건이나 정오품상궁과 같은 새로운 직책을 하사받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공동처소에서 다른 궁녀들과 함께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된 자신만의 거처가 생기고 자신을 시중들 나인과 하인들이 배정됩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비단옷이 내려오고 이전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귀한 음식들이 상에 오르죠. 어제까지 동료였던 궁녀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 숙여 예를 갖춰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과도 같은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새로 배정받은 정각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은으로 얻은 영광의 빛이 밝을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또한 짙었습니다.
과연 승은은 한 여인에게 축복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굴레의 시작이었을까요? 후궁이 된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고독과 불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를 생산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명부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은 왕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오늘 왕이 누구의 처소에 들었는지가 내일의 권력 향방을 결정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아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전, 즉 왕비와의 관계는 그녀의 궁중 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죠. 왕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평생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아도 국모인 왕비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압박은 바로 자식,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그녀의 위상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에서 미래의 왕을 낳은 어머니로 격상됩니다. 이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죠. 이 때문에 후궁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약을 먹고 명산대천에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만약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딸만 낳게 되면 왕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녀는 쓸쓸히 잊혀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승은을 통해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아들인 경종을 낳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장희빈, 그리고 무수리 출신으로 영조 임금을 낳아 아들을 왕위에 올린 숙빈 최씨. 이들의 삶은 승은이라는 제도가 한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극단적인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왕의 사랑이 식어버린 후 화려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텅 빈 전각을 지키는 늙은 후궁의 모습은 승은의 또 다른 이면, 그 쓸쓸하고 비정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결국 승은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로맨틱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생과 가문의 명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거대한 운명의 도박이었습니다. 동시에 왕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철저히 시스템화된 조선 왕실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죠. 그 화려한 막 뒤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희생, 그리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운명의 덧없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속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꾼 하룻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